자, 최근 평론가님. 네네네. 대형 부산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어허.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이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어허.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어허.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힘나, 문건, 힘나, 문건 힘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선거 영향력 진단 및 진단 및 고려 사항. 고려사항. 자, SNS에 SNS에서 대해서 영향력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뭔가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예. 이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11.6 박원순 나경원 바로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아, SNS 장악을 위한 네. 단중장기 대책. 예, 단기 그리고 중장기. 예.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이게 장기. 몇 월에 다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예.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예. 대략.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예.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예.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정보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예. 그 국정원 이제 여직원 사건으로 댓글 비롯이 돼서 예. 지금 원세훈 당시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어허. 그럼 요즘에 정치권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따 여기서 국정원장은 누구죠? 예,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예.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아하.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예. 저도 가끔 뵙는데 네.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아.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그 중에 한 문건 중에 들어 있었던 것이 확인되면서 폭탄이 터졌다 이렇게 볼 수 폭탄이 있겠습니다. 터졌다. 잠시 이 상황에 대해서 이해를 좀 돕자고 하면 우리가 계속 주장했어요. 2011년 말서부터 국정원의 대선 댓글 개입에 대한 작전이 시작됐다. 그리고 2012년 9월 2일 점심시간에 이명박 박근혜 두 분이 9월 2일 날 100분간 독대를 합니다. 배석자도 없이. 그렇죠. 그리고 100분 동안 무슨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장마 대책 얘기했습니다. 9월에 강력범 대책 얘기했어요. 선거사범 그러면서 선거 때까지 100일을 특별 관리기관으로 정해줘라. 그런데 참고로 2011년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새누리당 대표 혹은 잠재적 후보와는 말도 섞지 않을 정도로 사이가 안 좋았어요. 기억나시잖아요. 네. 네. 5년 동안 맨날 싸웠어요. 서로 공천 학살이다 맞아요. 이러면서 예, 싸웠죠. 서공초 실제로 그리고 2012년 총선에서 새누리당이
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약진을 하면서 과반수 의석을 확보해요. 맞아요. 네. 그때 2011년 12월에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되면서 전권을 줘라 나에게. 맞아요. 전권을 줘라. 그래서 박근혜 비대위원장 체제로 선거를 치릅니다. 그래서 딱 장악을 하죠. 그때도 계속 관계가 안 좋아요. 그래서 한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야당 후보를 지지하니 어쩌니 하다가 9월 2일 날 딱 둘이 만나. 그러면서 웃으면서 나오고 사이가 좋아지고 댓글의 양이 9월 10일, 15일을 전후로 해서 2배, 3배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추정컨대 다 준비해놨습니다. 내가 대통령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예, 추정이라는 거예요. 추정. 후보를 예, 박근혜 후보가 예. 당선시켜드리겠습니다. 그러나 나에 대해서 BBK 등. 묻지 No 마라. touch please. Don't ask me. No touch please.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이 냉 그러지 않았을까? 추정. 추정. 정치 소설. 네. 그런데 2011년에 이미 이게 다 세팅됐다라고 하는 추정을 이미 또 우리가 2, 3년 전에 다 했어요. 그렇죠. 그 우리 추정을 들으면 그 정봉주 추정해갖고 보면은 아무것도 안 나옵니다. 아니 그런데 어쨌든 세간에 무성했던 추정이 지금 두 번째의 대선이 끝난 지금 네. 어쨌든 이제 문건이 확인되면서 대대적으로 특종 보도가 되기 시작했으니까 저는 이 보도를 아침에 보고 깜짝 놀라서 떨고 있는 전 정권의 인사들이 많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을 그리고 해봅니다. 이게 적폐청산이 아니잖아요. 네. 난 적폐청산이 아니라고 봐. 왜냐하면 불법을 행한 거거든요. 불법을 행한 범죄 혐의자. 네. 들을 처벌하는 게 왜 적폐청산이에요? 그냥 법을 지키는 거지. 그렇죠. 준법? 법치주의. 법치주의를 실현하는. 네. 그런데 네. 많은 국민들이 MB 정권이 뭐 잘못한 걸 이렇게 좀 손을 보겠다 그러면은 이상하게 이 엔돌핀이 팍팍 돌아요. 나만 그런가?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근데 이게 지금 그 과거 사건이긴 하지만 저희가 좀 제대로 들여다봐야 되는 게 어쨌든 이것은 민주사회에서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2040 세대 자체 전 세대가 투표를 못하게 만들라라는 것은 대한민국이 그야말로 민주주의 학살을 정권 차원에서 시도를 하려고 했다는 것이고 이것을 다 계획대로 실행이 됐다는 내용을 보면 원세훈 전 국정원장이라든가 물론 이제 재판 중이긴 하지만 재조사가 필요한 영역인 것이죠. 그리고 당시 대통령이었던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관련돼서 어느 정도까지 인지하고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가 불가피하다. 그러면 그렇게 아니 보입니다. 10월 26일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때도 박원순 시장과 나경원 의원이 붙었을 때 네. 제가 출근하는데 보니까 투표소에 6세 생도들이 쭉 줄을 서 있어요. 제가 그 지역에서 태어나서 자랐는데 처음 보는 거야. 그거 이상하다? 그때 어느 분이 제보를 해요. 한 600여 명 되는 생도들이 다 서울로 주소지를 옮겼습니다. 아 서울시장 선거하려고. 그거 제가 다른 방송에서 얘기했어요. 네. 나 무슨 수. 아 죄송합니다.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인데. 아니요. 전국에서 모인 생도들에서 주소를 안 옮겨요. 뭐 집에도 있고 그런데 그렇죠. 이거를 다 서울로 주소를 옮겨놓은 거야. 그 줄을 서갖고 투표를 해요? 그럴 정도로 서울시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이렇게 권력이 개입돼 있던 거예요. 그러나 그 선거에 졌잖아요. 네. 지고 나고 이제 더 깜짝 놀란 거죠. 그렇죠. 이거 어떡하지? 이 정도로 안 그래서 되겠다. 대책 마련을 해서 2012년 총대선을 대비를 한 거죠. 그래서 SNS를 잡지 않으면 안 되니까 하는데 트위터 이제 참 재밌는 게 트위터는 좌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페이스북은 또 우파들만. 네, 그러니까 페이스북을 중심으로 해서 학연, 그다음 뭐 연예인 뭐 이런 사람들을 유명 인사 이런 사람들을 동원해서라도 공략을 해라. SNS 공략을 해라. 그래서 최대한 이제 자신들의 표밭 다지기를 하려고 했었던 것인데 뭐 참. 세계일보 특정 보도 갖고 정도원 의원님 특정 보도 갖고 지금 폭탄 터졌다고 1, 2부에서도 잠깐 얘기했는데 팔짝 뒤집어졌어요. 뭐 폭탄까지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네. 이미 국정원 댓글 사건은 이미 다시 또 이제 적폐청산해서 다시 다룬다고 이미 나왔었고요. 그 근데 와중에 이제 터진 거 아니에요? 예, 이게? 그 와중에. 예. 그러니까 이제 꼼짝없이 이제 만약 이 문건이 사실이라면 꼼짝없이 걸린 건데 이것도 누가 또 그걸 또 문서를 또 빼돌렸네요. 들고 나왔어요. 네, 715건을 들고 나왔대. 그러니까 요새는 뭐 비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툰 짓 하다가는 큰일 나요 항상. 근데 우리 세계 어느 나라 정보기관이 댓글 가지고 정치를 이제 개입하는지 저는 한번 조사해봤으면 좋겠어요. 너무 유치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국정원 단독
소행은 아니었다. 네, 그리고 그러니까 예. 청와대와의 교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건 항상 그랬죠. 국정원에서 뭐 단독으로 하나요? 저는 이런 발상을 한다는 것 자체가 상당히 유치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예. 그러니까 요 사건이 있기 바로 전에 그 당시에 이제 한나라당에서 그 11.6 보궐선거 때문에 이제 디도스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예. 아니 선관위를 디도스를 공격하는 거하고 투표에서 유리한 정황을 만들 거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말상들이 그 내부에서 통하니까 예를 들면 SNS라는 것이 자발적인 참여 속에서 자기의 그 창조적인 사고들이나 해석이 전달돼야지 힘이 있는 건데 그걸 작업을 한다고 해가지고 그게 바뀌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를 들면 변화된 미디어 환경이라는 것을 이해할 필요는 있지만 그거를 정부가 개입해서 여기 보면은 무슨 그 이 정부 차원의 대책 뭐 국정원 차원의 대책 뭐 이렇게 써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발상 자체가 저는 좀 시대착오적이다. 그러니까 정치가 잘 될 수가 없고 정부가 정말 효과적으로 나라를 성과적으로 운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할 일은 안 하고 쓸데없는 일을 하고 앉아있는 거죠. 어찌 보면 이게 사실이라고 한다면 피할 수 없는 물증이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뭐 좀 그럴듯해 보이네요. 예, 그러면 정말 그때까지도 얘기가 이제 청와대까지도 거슬러 올라가니까 좀 이슈가 되겠네요. 예. 더더군다나 원세훈 원장은 지금 파기환송심 재판이 진행 중이죠. 진행 중이죠. 2심이 아직 그 2년 6개월 동안 아직 안 하고 끌고 있죠. 예. 그래서 아마 이번 주에 결심이 있을 걸로 알고 있어요. 내일이 결심이. 네. 그래서 아마 그리고 선고가 7월 8일이나 제가 보기에는 결심도 연기되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이건 때문에. 이권에 영향이 미치겠죠, 당연히. 선고가 7월 말이나 8월 초로 예상됐는데 좀 늦어질 수 있고 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겠죠. 그렇죠. 검찰 측에서 이걸 증거로 제출하겠죠 다시. 그렇죠. 잠 못 이루는 밤. 더운데 1년 살고 나왔잖아요. 원세훈 국정원장이. 무상급식. 근데 그거는 땅건이었죠. 땅건이었죠. 그때는 이제 수렉 복권이었고. 또 들어갈 생각은 좀 끔찍할 텐데. 하여간 뭐 좋지. 남이 들어간다 그러면 이제 우리 무상급식 했던 사람들 입장에서는 마음은 안 좋아요. 몇 년 하고 나오셨어요? 1년 하고 나오셨죠? 저는 말할 자격이 없다며요. 10개월이라서. 10개월 하고 나왔어요? 네. 그래도 한 1년은 좀 넘겨야지. 그러니까요. 죄송합니다. 정태근 의원님은 학생운동할 때 몇 년 살고 나왔어요? 저는 2년 4개월 살았습니다. 보셨죠? 네, 그 정도면 형님이라고 해도 되겠네요. 그것도 5년 받은 거 중간에 나온 거예요. 예. 밖에서 탄성이 나오면 너무 오래 계셨나. 강기정 의원은 3년 꽉 채우고 나왔습니다. 예. 5년 받았고, 또 3년 채우고 나왔고. 국정원장은 재판이 진행 중인 상황이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문건에 있는 대부분의 내용이 실행이 됐다는 거예요. 그럼 요즘에 정치권에 문제가 되고 있듯이 누가 이것을 지시 혹은 묵인 혹은 이것을 하라라고 이제 확인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예. 이때 당시 국정원장은 누구죠? 원세훈 국정원장입니다. 국정원장. 대통령은 이제 이명박 대통령. 그런데 이게 청와대로 보고된 거예요. 그래서 누가 확인한 것까지 보도가 됐냐면 이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김효재 당시 정무수석. 요즘에 방송 종종 나오는 분입니다. 저도 가끔 뵙는데 당시 정무수석이거든요. 그런데 국정원의 보고서가 정무수석에게 도달했고 어떤 경로로든 결국은 최종 의사결정자의 컨펌이 있었기 때문에 중장기 대책. 단기 그리고 중장기. 그러니까 뭐 단기, 중기, 장기. 이게 몇 월에 올라갔다고 얘기를 해요? 이게 2011년 11월입니다. 11월이죠. 네. 대선 딱 1년 전이죠. 대략. 네. 그런데 이게 국정원이 작성을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내용이 국정원법, 정치 개입, 또 공무원법, 공무원의 이제 중립 위반에 해당한 내용이 막 들어 있습니다. 2040의 투표를 막아야 한다. 집권 여당이 유리하려면 이 2040은 투표 안 하는 게 좋다. 완전히 이게 반민주적인 발상 아닙니까? 그렇죠. 국가정보기관 입장에서. 근데 여기서 이 문건을 작성을 해서 문제는 이 내용이 향후에 시간이 흘러서 2012년 대선 전후에 실행된 게 확인이 됐잖아요. 그 국정원 이제 여직원 사건으로 비롯돼서 지금 원세훈 당 이게 보고서 제목이에요.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사항. SNS에 SNS에서 대해서 영향력 떨어지니까 댓글 개입하고 선거에 개입하자.
자, 뭐 이렇게 그래서 어렵게 얘기를 해. SNS의 영향력이 커졌다. 이거 뭔가 좀 네. 이 막고 활용하고 해야 한다. 이런 내용인데 A4 5장이에요. 그런데 이제 세 가지예요. 12.6 선거 결과 분석. 뭐 선거 결과 분석이 있을 수 있어요. 11.6 박원순 나경원 두 후보가 붙었던 그렇죠. 서울시장 보궐선거. 그렇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정부 여당의 SNS 대응 실태. 이거 뭐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정부 범여권의 SNS 장악을 위한 단중장기 대책. 요게 문제예요. 아, SNS 장악을 위한 네. 단 실행된 과정이 아니냐. 지금 오늘은 일단 보고서가 존재한다. 청와대로 보고됐다까지 확인이 됐는데 이게 유출 경위가 또 묘합니다. 그러니까 아침마다 매일 새벽에 종이 문서로 봉투를 밀봉해서 국정원이 정무수석실로 올라가는 보고서를 이런저런 보고서를 작성한다는 거예요. 예. 그걸 출근길에 정무수석실 행정관이 받아들고 경비실에서 보고를 하면 정무석이 뜯어서 쭉 열람을 하고 이 보고서를 다시 행정관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예. 보관을 하겠죠 문서를. 어허. 그 행정관이 이 청와대를 그만두고 나오는데 715건의 문서를 들고 나옵니다. 예. 향후에 혹시라도 도움이 될까. 아. 이분이 좀 총선에 염두가 있었다는 이제 뉘앙스를 기사가 쓰고 있어요. 예. 자, 최근 평론가님. 네네네. 대형 폭탄이 터졌어요? 아, 터졌어요. 오늘 특종인데요. 예. 세계일보의 특종입니다. 아하. 그런데 이 기사를 쓴 팀을 잘 보면 예. 제가 깜짝 놀랐는데요. 2014년 말에 예. 이 정윤의 문건 유출을 단독 특종으로 보도했던 예. 바로 그 팀, 그 기자들이에요. 그런데 오늘은 새로운 건데요. 예. 이 시간은 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어허. 2011년 말, 2011년 초겨울 예. 바로 이제 이 대선 있기 전 예. 뭔가 문건이 청와대로 올라가요. 아하. 그 당시 청와대는 MB 정부입니다. 아하. 국정원에서 올라가는데 자, 힘나, 문건 힘나, 문건 힘나. 제목을 얘기 드릴게요. 예. 자, 이게 SNS 선거 영향력 진단 및 고려 사항